오늘은 전기차 관련주 테슬라와 루시드, 리비안, 거기에 보너스로 차이나 전기차까지 비교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 차트 분석, 마지막으로 주린이 분들을 위한 전기차 투자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세효과입니다. 성악개미 분들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는 뜨거운 감자, 바로 전기차 관련주들이죠. 그저께 테슬라는 13.6%나 올랐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전기차 루시드, 리비안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죠.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 세 업체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테슬라, 상장일을 먼저 비교해보자면 테슬라는 2010년 6월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10년이 넘었죠. 그리고 고급 전기차 세단, 루시드는 작년 7월에 스펙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픽업 전기 트럭 업체 리비안, 작년 11월입니다. 따끈따끈하죠? 하지만 루시드와는 다르게 직상장을 합니다. 제품 같은 경우는 테슬라는 세단 위주, 물론 올해부터 픽업 트럭도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주력 모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루시드의 경우도 세단이긴 하지만 럭셔리 세단을 표방합니다. 테슬라는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기존 벤츠 같은 고급 완성차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겠죠. 리비안 같은 경우는 픽업 트럭 전문 회사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특성상 픽업 트럭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포지셔닝을 잘했죠. 하지만 올해부터 테슬라도 픽업 트럭이 나옵니다. 사전 예약만 120만 대예요.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테슬라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죠. 특히 이 세 업체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건 바로 대량 생산 부분인데, 아직 루시드와 리비안은 이 대량 생산, 양산 부분에서 크게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루시드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말부터 인도를 시작했죠. 500대 정도 출고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출고량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리비안도 마찬가지 600대 정도 생산을 해서 한 400대 정도 고객 인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초기 단계죠. 기업의 이익, 마진 측면에서도 이 대량 생산이란 부분은 간과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야지만 비용 절감이 돼요. 마진, 영업이익률이 늘어난다는 거죠. 차량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력, 그거는 바로 얼마나 마진이 잘 나고 있느냐, 여기서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고정비가 굉장히 큰 산업이죠.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하지 않으면 마진이 안 납니다. 자동차를 많이 팔던 적게 팔던 기본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마진이 줄고 심지어 손실까지도 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손익 분기점이라는 게 있어요. 몇 대 이상 팔아야지 그때부터 이익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익이 나기까지 10년 가까이 걸렸죠. 특히나 전기차 선구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자동차 산업이란 것 자체가 진입장벽이 굉장히 큰 산업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이 테슬라 굉장히 마진 측면에서, 경쟁력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루시드와 리비안은 대량 생산에 대한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루시드와 리비안이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긴 한데, 지금의 테슬라의 입지,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그 시점까지 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테슬라는 이 대량 생산, 그리고 기술력 어느 정도 검증은 됐죠. 그리고 루시드와 리비안이 테슬라의 초기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테슬라는 그때 테슬라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루시드와 리비안은 지금 이미 테슬라가 있다는 그 상황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하나씩 전기차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테슬라는 지금 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루시드와 리비안 이익이 안 나고 있죠. 워낙 초기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단계에 있는 성장주 같은 경우는 미래의 꿈, 비전, 하나하나의 작은 이슈들, 호재, 뉴스 기사, 이런 것에 주가가 크게 등락을 합니다. 주가는 PER 곱하기 순이익이죠. 주가를 만드는 요인들, PER과 순이익인데 이미 지금 이익이 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PER, 멀티플, 성장성의 요소, 여기에 따라서 주가 등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수소차 업체 니콜라 많이 아실 겁니다. 이 니콜라 같은 경우도 공장도 없고 차량 인도 자체를 한 대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죠. 꿈, 미래의 비전, 그것만으로 주가가 뛰었다가 이게 뭐 거짓말이니, CEO가 거짓말을 했느니, 공장이 있느니 없느니, 차에 엔진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하고 말았어요. 루시드와 리비안 이익이 안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멀티플 요소에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그런 단점이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매출 증가량 이거를 수치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적정 주가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의 확장성, 이익의 증가 추이에 따라서 대략적인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나마. 하지만 루시드와 리비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적정 주가 자체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호재와 뉴스 기사, 사업 진행 상황,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들쭉날쭉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늘어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대량 생산 부분, 이익 실현 부분, 이게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약간은 도박적이고 투기적인 방향으로 투자가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루시드와 리비안이 좋다 안 좋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기준에서 제가 성장주에 투자하는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테슬라 초기를 생각한다면 테슬라가 아무것도 없고 사기 기업이다. 일론 머스크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 테슬라의 초기, 그때 투자를 했다면 지금 굉장한 수익을 내고 있겠죠. 이걸 생각하면서 루시드와 리비안에 똑같이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테슬라는 잘 됐기에 망정이지, 이게 만약에 중간에 업체가 파산을 했다거나 안 좋은 일 발생했다면 내 투자금은 먼지가 돼서 공중으로 날아가게 되는 거죠. 주식 투자, 워낙 변동성이 큰 투자 상품이에요. 그 중에서 성장주, 특히 성장 산업인 이 전기차 산업, 굉장히 변동성이 큰 산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익과 매출이 나지 않는, 대량 생산에 대한 검증이 나지 않는 루시드와 리비안에 내 전 재산을 몰빵한다던가 굉장히 큰 비중을 넣는다던가, 제 기준에서는 이런 투자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언제 투자하냐? 지금 루시드와 리비안에 어느 정도 내가 감당 가능한 금액은 분명히 투자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내가 초기에 리스크를 많이 감내한 만큼 시간이 가서 이 업체들이 잘 됐을 때 그만큼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테슬라를 볼게요. 테슬라가 이익을 내기 시작한 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이익을 내기 시작한 때부터, 그리고 생산량이 점차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그때 초입에 투자를 시작했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이후에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의 크기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증된 것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큰 비중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손실의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 장점은 뭐가 있을까?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점유율 1등이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업체예요. 기술력도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됐습니다. 루시드 같은 경우도 테슬라 초기 멤버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죠. 한번 완충했을 때 840km를 가요. 원래 배터리 만드는 회사에서 사명을 바꾸고 이 전기차 회사로 탈바꿈을 했기 때문에 배터리 기술, 그 외 전기차 관련된 기술력 어느 정도 검증은 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보게 되면은 테슬라보다 예뻐요. 확실히 고급 세단을 추구하기 때문에 예쁩니다. 그리고 향후에 확장성 측면에서 어쨌든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리비안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픽업 트럭이죠. 픽업 트럭 점유율 확장성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다. 방향성을 잘 잡았다. 그리고 아마존과 포드가 각각 20%, 12% 지분 투자를 했어요. 이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검증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점, 테슬라 지금 점유율이 지금까지 1등인데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사건, 사고, 리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지고 있어요. 게다가 기인, 일론 머스크, 갑자기 도지 타령하고 주식 팔고, 이 들쭉날쭉한 일론 머스크의 언행, 이것도 이 테슬라의 한 가지 단점으로 볼 수 있다면 단점인 거예요. 물론 일론 머스크만이 가진 장점도 있죠. 추진력, 기업 장악력, 리더십. 하지만 가끔 터져나오는 이런 언행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루시드와 리비안, 어쨌든 현재까지는 불확실성,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리비안 같은 경우는 차량 인도가 지금 굉장히 좀 늦어지고 있죠. 차량 인도 일정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고, 이 생산 부분에서 어쨌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최근에 주가도 등락을 거듭했었죠. 아직까지 생산과 이익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루시드와 리비안. 그런데 시총이 기존의 전통차들을 넘어서서 자동차 업계 몇 위, GM 시총을 넘었다. 솔직히 저는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는 시장의 광기로 보여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전기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트렌드가 얼마나 확실히 박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어쨌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초기에 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나친 비중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솔린 그 엔진, 기존 전통차 업체들도 마찬가지죠. 초기에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다 사라졌죠. GM, 포드 이런 회사들만 살아남았어요. 전기차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후죽순 정말 지금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난립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기존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죠. 지금 산업의 초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산업이 안정되고 재편이 됐을 때 어떤 업체가 살아남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미래의 장밋빛 전망과 꿈만 바라보고 내 전 재산을 올인하는 그런 실수는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 가능한 소액을 묻어넣는 투자 혹은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에 기반한 트레이딩,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은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덮어놓고 그냥 나중에 이 회사 좋아질 거니까 전 재산 올인한다, 이런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주가 흐름을 한번 볼까요? 먼저 테슬라 2020년부터 그냥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죠. 크게 보면 이런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이 가장 위에 있는 첫 번째 채널 안에 들어가 있죠. 이때도 첫 번째 채널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가운데 채널에서 주로 있다가 올라갔다가 하락하고 잠시 빠져서 매집하다가 다시 올리고 다시 하락하고, 이런 흐름이었는데 중기적으로 봤을 땐 이런 쌍봉을 만들었죠. 그저께 13%가 오르고 나서 지금 다시 빠졌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지지를 받긴 했습니다. 이 채널 지지에서 이게 지금 다시 아래로 빠질 것이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봐야겠죠. 어쨌든 지금 쌍봉을 찍었기 때문에 이게 공격적으로 막 엄청나게 다시 급등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겠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면. 근데 내가 그냥 테슬라를 모아가는 사람이다, 5년 10년 그냥 빠질 때마다 투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그냥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관점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단기 투자자 입장이고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다, 혹은 고점에 물려있다 라고 한다면은 1차적으로 이 지지 여길 깨는지 잘 보셔야 되고, 분명히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도 필요할 수 있다. 중장기 투자자라면 오히려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관점으로 투자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루시드는 어떨까? 이렇게 확장하는 발산형 수렴 패턴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락이 멈춰주는 모습이긴 한데 다시 일단 빠졌죠. 여기까지 일단 룸은 열어놓는 게 좋습니다. 이런 패턴의 경우 보통 이렇게 확산 발산을 하다가 이 양쪽 추세대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 크게 빠지거나 크게 상승하는 그런 경향을 가집니다. 만약에 이게 여기를 빠졌다, 깼다 라고 한다면 추가 하락을 열어놔야겠죠. 그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해준다면 추가 상승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매물대 구간이죠. 지지 구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루시드가 여기 지지를 깨고 하락을 했다 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했을 때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겠죠. 그럼 리비안은 어떨까? 리비안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때가 여기가 이 리비안의 상장 시가입니다. 잘 보시면 이 시가를 기준으로 여기선 지지, 여기서는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리비안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시가, 여기를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못 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를 넘어서 지지받는 그때 여기서 약간 비싸게 사더라도 확실하게 안전하게 사는 게 좋아 보여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매매합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데이터가 이력이 없잖아요. 이익이 얼마가 나고 있는 상황, 얼마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적정 주가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가를 깨고 이 아래에서 여기 쌍바닥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혹시 아래로 더 빠진다면은 일단 관망했다가 바닥이 잡히는 순간 진입하는 게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일단 이 시가 여기 부분 106달러 부분인데 여기를 뚫어서 지지 받으면 그때 사던가, 아니면 아예 빠져서 여기 90달러 부근 쌍바닥 구간에서 여기서 매수를 하던가,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가 깨지면 손절을 해야겠죠. 그리고 혹시 여기가 깨진다면은 그 아래서 바닥이 잡히는 상황을 봐서 진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상장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이 쉽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 추이를 보게 되면은 테슬라나 루시드 그리고 리비안 모두 거의 같은 전기차 테마를 타고 가기 때문에 개별 기업 이슈가 아니라면은 거의 비슷하게 테슬라가 오르면 리비안도 오르고 루시드도 오르고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지고 이런 경향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산업 전체적인 이슈도 같이 좀 챙겨봐야 되고,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 개별 기업의 사건, 사고, 이슈들도 계속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그 차트상의 기술적 구간들, 지지와 저항 이런 것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를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약 3.8%가 빠졌죠. 제가 이 상승 쐐기 여기를 이탈하면은 추가로 빠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말씀드린 매수 구간, 첫 번째 매수 구간에 왔습니다. 이 하락 채널에 지금 바닥에 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한 번 더 빠지면 저는 1차 매수 하겠다 말씀을 드렸죠. 그때 말씀드린 1차 매수 구간에 도달한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에 그냥 깨버린다던가 그러긴 쉽지 않아요. 여기서 횡보를 하겠죠. 빠져도 그 다음에 빠지던가 할 것이고, 저는 1차로 일단 여기서 분할 매수, 그리고 혹시 추가로 더 빠진다면 여기서 또 삽니다. 그리고 여기서 3차 매수. 제 트레이딩 방식대로 여기서 매도해서 여기서 이렇게 산다면 분할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그냥 이걸 존버했을 때는 만약에 내가 저점에 샀다고 하더라도 올라갔다 존버했을 때는 여기까지 빠졌어요 벌써.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깎입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이렇게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써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렸죠. 이 트레이딩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내가 장기 투자자라면 그냥 묻어놓고, 성장 산업이라면 빠지든 올라가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모아가자. 주가가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 개념으로 가져가면 된다. 대신에 이런 방법은 최소 3년 이상, 5년, 10년 장기로 가져가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1년 있다가 뺄 돈인데 여기서 사서 존버하다 보니까 주가가 여기 와 있어. 그럼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존버는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자금을 얼마나 오래 굴릴 수 있느냐, 자금의 성격, 그리고 내 트레이딩 방식, 투자 성향, 그리고 투자한 산업이 성장 산업이냐, 사이클 산업이냐, 거기에 따라서도 방법이 달라지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주린이 분들을 위한 투자 전략. 먼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입니다. 성장 산업이죠. 그리고 전기차 산업이에요. 그 중에서 루시드와 리비안, 초입에 있는 기업들이죠. 감당 가능한 규모로 투자하는 게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오를 때는 많이 올라요. 수익 폭이 정말 높아집니다. 하지만 빠질 때는 어마무시하게 빠집니다. 반토막판에 반토막 나는 거 일도 아니에요. 테슬라도 지금 10% 올랐다, 20% 빠졌다. 일도 아니죠. 수소차 업체 니콜라를 보더라도 아실 거예요. 20년 6월 달에 94달러까지 갔던 게 지금 10달러입니다. 고점에 물린 사람은 거의 10분의 1 토막, 9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실체가 없고 이익이 나지 않는 초입에 있는 기업들,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루시드와 리비아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초기에 니콜라 같은 상황은 절대 아니에요. 기술력에 대한 검증, 그리고 어느 정도 소량이지만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객 인도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이 기업들이, 이 주식이 지금 제가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루시드랑 리비안 나쁘다는 소리 했다가 욕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기업들이 지금 안 좋다,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장 산업, 성장 주식에 대한 투자 방식, 투자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본인의 투자 성향, 내 투자 원칙에 따라서 잘 적용해서 투자에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맞으면은 갖다 쓰고 아니다 싶으면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옳다 그르다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일 경우에는 감당 가능한 규모로 오래 장기간 묻어둔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기 시작할 때마다 투자 비중을 늘려나간다. 이게 제 투자 전략입니다. 불확실성이 감소함에 따라서 투자금을 늘리게 되면은 물론 수익은 적겠죠. 초반에 조금 투자했는데 많이 올랐다. 그래도 손해 안 보고 많이 올랐으니까 이만큼 됐으니까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 상폐되거나 주가가 하락했어. 이때 리스크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이 정도 투자를 하고 검증이 돼가는 그 과정에서 서서히 투자금을 늘려가는 방법. 성장주 투자에는 이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리스크를 어느 정도 회피하면서 수익도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핵심은 변동성이다. 지금 무슨 작은 뉴스 하나, 이슈 하나에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등락을 거듭해요. 리비안 180달러, 최저가 90달러.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반토막 난 거예요. 100달러에서 180달러, 다시 90달러. 이 변동성 어떻게 견딜 거냐는 거죠. 루시드도 마찬가지예요. 이 변동폭을 보자고요. 과연 주린이 분들이 여기 전 재산을 몰빵하고 이 변동성을 견딜 수 있을까요? 특히 대출받아서 투자한 경우라면은 절대 못 견딥니다.
무조건 손실 보고 나와요. 이런 변동성, 투자자로서 통제 불가능한 기본적인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염두에 두고 감당 가능한 만큼 투자하자. 그리고 보여드렸듯이 이런 리비안과 루시드, 현재까지 이런 등락폭,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지는 이런 폭을 감안해서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투자하자. 또 이 업체들이 언제쯤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언제부터 이익이 날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인가 꾸준히 체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루시드 리비안 요새 잘 나간다더라, 많이 올랐대, 누가 좋대, 어떤 유튜버가 좋대, 그냥 무작정 따라 사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기업, 주식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책임을 지자는 겁니다. 초입에 있는 기업은 대량 생산까지 가고 점유율이 늘어나고 기술력이 입증받고 이익이 실현되는 이 시점까지 굉장히 험난한 과정을 거칩니다. 테슬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10년 동안, 과거 10년 동안 테슬라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테슬라 투자자는 아실 겁니다. 이걸 생각하자는 거죠. 그리고 성장산업의 생존, 도태, 이걸 이해하자는 거예요. 분명히 기존 엔진차, 완성차 업체들, 수없이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사라져간 것처럼 초입에 있는 이 전기차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리스크가 있는 산업이다. 그럼 대안은 뭘까? 말씀드렸듯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투자를 하자. 혹은 테슬라처럼 조금 비싸 보이긴 해도 검증된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죠. 아예 테슬라에만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혹은 루시드나 리비안처럼 아직 검증은 되지 않았지만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산업에 투자한다 라고 한다면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투자를 시작하자. 혹은 이런 산업은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내가 트레이딩, 기술적 분석이 된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맛볼 수도 있어요. 또는 전기차나 2차전지 산업 ETF처럼 아예 산업 자체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차이나 전기차 ETF,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이런 산업 자체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은 제가 성장주에 투자하는 기본적인 저의 생각과 투자 방식, 노하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 꼭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다른 성장주 산업 혹은 성장주 주식에 투자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적용을 잘 하신다면 굉장히 큰 노하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공부하시고 주식시장은 결국 이 리스크 테이킹을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리스크 테이킹을 얼마나 내가 잘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성패가 갈린다는 거, 이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계속 공부하시고 리스크 테이킹하고 점차 수익 가능성을 높여가는 나만의 투자 원칙, 내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나가시는 상승효과TV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랄게요. 또 건강이 최고니까 여러분들 모두 건강, 운동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